손이 떨렸다. 약품 창고 구석의 상자. 정식 로고가 없었다. 조잡한 스티커만 붙어 있었다. 현숙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뭐지? 단순한 재고 착오일까? 아니다. 뭔가 이상했다. 58살 김현숙은 온정요양원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었다. 오래된 소독약 냄새.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는 희미한 채취. 이 냄새들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복도를 닦고 침상을 정리하고 노인들의 손을 잡아들이는 일.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기도였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박할머니의 침상을 정리하면서 현숙은 문득 10수년 전을 떠올렸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 그 마른 손, 뼈만 남은 손가락. 그때 조금만 더 따뜻하게 잡아드렸더라면, 조금만 더 자주 찾아뵈었더라면, 후회는 지워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졌다. 그 죄책감이 현숙을 이곳에 붙들고 있었다. 노인들을 자신의 부모처럼 대했다.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속죄였다. 과거를 지우려는 몸부림이었다. 현숙은 무의식 중에 왼손 약지를 만졌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쥐어준 낡은 은반지.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것들의 무게. 이 반지를 낄 때마다 그 무게가 느껴졌다. 무겁지만 뺄 수 없었다. 빼면 어머니까지 잃는 것 같았다. 김 선생. 날카로운 목소리. 현숙이 고개를 들었다. 새 원장이었다. 기름진 얼굴. 값비싼 시계를 찬 손목. 그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과거를 보상받으려는 듯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했다. 경영 합리화. 그의 말은 곧 노인들의 존엄성을 저울질하는 것과 같았다. 그 어르신한테는 영양제 앰플 하나면 충분해. 낭비하지 마. 현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등이 굳어 있었다. 분노? 아니, 분노가 아니었다. 무력감이었다. 항상 그랬다. 말할 수 없었다.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았다. 20년간 배운 것이 그것이었다. 침묵, 수능, 그리고 혼자 감내하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리듬, 조심스러운 걸음, 구두 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또, 또, 또. 현숙은 고개를 들었다. 34살 최민준이었다. 말쑥한 정장 차림. 하지만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2달 전 이곳에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 그 죽음의 의문을 품고 있었다. 현숙은 알았다. 그의 눈빛에서 슬픔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답을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는 사람의 눈빛. 민준이 원장실로 향했다. 문이 열렸다. 삐걱. 낡은 경첩 소리. 원장님, 아버지의 마지막 며칠간 투약 기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능구렁이처럼 미끄러운 말투. 아이, 최 선생. 그때 다 보여드렸잖아요. 노안이라는 게 갑자기 훅 가시기도 하는 법이라니까. 민준의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는 결국 돌아섰다. 현숙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했다. 민준도 고개를 숙였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떨리는 턱선. 현숙은 그 표정에서 자신과 같은 무력감을 읽었다. 뭔가 알고 있지만 증명할 수 없는 사람. 의심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사람. 그도 나처럼 무기력한 걸까? 그도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걸까? 그날 오후, 현숙은 약품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유통기한 확인, 재고 파악, 20년 해온 일, 익숙한 루틴. 그런데 손이 멈췄다. 구석에 놓인 상자, 처음 보는 상자였다. 정식 식약처 로고가 없었다.
조잡한 스티커만 붙어 있었다. 현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상했다. 뭔가 잘못됐다. 손을 뻗었다. 상자를 들어 올렸다. 가벼웠다. 절반쯤 비어 있었다. 먼지가 손에 묻었다. 까칠한 느낌. 오래 방치된 흔적. 현숙은 상자를 코앞으로 가져갔다. 냄새를 맡았다. 묘한 화학약품 냄새. 소독약과는 달랐다. 날카롭고 자극적이었다. 코끝이 찡했다. 라벨을 봤다. 생소한 약 이름. 들어본 적 없는 제약회사. 현숙은 기억을 더듬었다. 최근 갑자기 상태가 악화된 노인들. 민준의 아버지도 그 중 하나였다. 302호 할아버지도, 405호 할머니도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같은 시기에 투약받았다. 이 약을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의 퍼즐 조각.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현숙은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침묵. 창고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환풍기 소리만 희미하게 웅웅거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켰다. 화면이 흔들렸다. 손이 떨려서 심호흡을 했다. 셔터 소리. 찰칵. 한 장. 찰칵. 두 장. 찰칵. 세 장. 모든 각도에서 찍었다. 상자 전체. 라벨 클로즈업. 스티커 디테일. 증거였다. 이걸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 최민준. 그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가 찾던 답이 여기 있다. 아버지의 죽음. 의문의 실체. 현숙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두려웠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과거. 이번엔 달라야 한다. 이번엔 방관하지 않겠다. 그녀가 다급하게 복도로 나서려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원장실 창문. 그 너머로 원장이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갑고 의심스러운 눈빛. 날카로운 시선. 마치 모든 걸 아는 듯한. 현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목덜미가 서늘했다. 들켰다. 들킨 걸까? 아니면 우연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다. 경고. 아니, 위협. 현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렇지 않은 척 복도를 걸었다. 다리가 떨렸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 그 안에 담긴 진실. 이건 구원의 열쇠일까? 아니면 파멸의 방아쇠일까? 현숙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발을 내디뎠다는 것.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녀의 손에 들린 진실의 조각은 구원의 열쇠가 될까? 아니면 파멸의 방아쇠가 될까? 빗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끝없이 쏟아지는 비. 우두둑. 우두둑. 다음 날도 비가 내렸다. 현숙은 작정한 듯 최민준을 기다렸다. 아버지를 잃은 그의 슬픔. 그 의심. 과거 어머니를 떠나보낸 자신의 죄책감과 겹쳐 보였다. 같은 무력감. 같은 후회.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증거가 있다. 민준이 요양원에 들어섰다. 우산을 접었다.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현숙은 다가갔다. 선생님.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잠을 못 잔 흔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숙은 휴대폰을 꺼내 어제 찍은 사진을 보였다. 약 상자. 조잡한 스티커. 정체불명의 라벨. 아버님께 투약된 약이 이상합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단서가 될지도 몰라요. 민주는 사진을 봤다. 화면을 확대했다.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잠시 침묵.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차가워졌다. 얼어붙었다. 제가 뭘 믿고.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경계하는 눈빛. 현숙은 알았다. 이미 원장에게 무언가 들었구나. 회유당했거나 협박당했거나. 민준의 움츠러든 어깨, 떨리는 손,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두려움.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진실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현숙은 한 발 더 다가갔다. 선생님, 아버님의 죽음이. 그만하세요. 민준이 손을 들어 막았다. 뒷걸음질 쳤다. 괜히 분란 만들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떨림도 섞여 있었다. 분노, 아니 두려움. 현숙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불신. 그가 자신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거였다. 믿으면 싸워야 하니까. 싸우면 다칠 수 있으니까. 잃을 게 있으니까. 현숙은 이해했다. 하지만 아팠다. 민준이 돌아섰다. 발소리, 멀어지는 발소리.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현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또다시 혼자구나. 그 대화를 누군가 듣고 있었다. 박 여사, 원장의 눈이자 귀였던 여자.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그녀는 모든 것을 봤다. 현숙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것까지, 사진까지. 박 여사는 즉시 원장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원장의 목소리. 박 여사가 들어가 모든 것을 고했다. 현숙이 최민준에게 약 상자 사진을. 원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비릿한 미소. 입꼬리만 올라갔다. 눈은 차가웠다. 쥐새끼가 발악을 하는군. 그는 의자를 돌렸다. 창밖을 내다봤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이럴 줄 알고 준비해뒀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톡, 톡, 톡. 규칙적인 소리. 계산하는 소리. 그날 오후 요양원의 모든 것이 멈춰섰다. 원장이 전 직원을 강당에 소집했다. 긴급 공지. 현숙도 그 안에 있었다. 무슨 일이지?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주변 동료들도 웅성거렸다. 무슨 일이래? 갑자기 왜? 원장이 단상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았다. 피드백 소리. 비. 여러분.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무겁고 비통한 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다. CCTV 영상.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302호. 침대 시트를 가는 장면. 현숙이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다. 일상적인 장면. 하지만 화면이 느려졌다. 슬로우 모션. 각도가 바뀌었다. 편집된 화면. 현숙의 손이 할아버지를 거칠게 잡아 끄는 것처럼 보였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진 것처럼 보였다. 현숙의 숨이 막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조작이다. 원장이 헛기침을 했다. 에헴. 비통한 표정. 연기였다. 완벽한 연기. 저는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까지 붉혔다. 가장 헌신적인 줄 알았던 김현숙 선생이. 그가 화면을 가리켰다. 떨리는 손으로. 뒤로는 이렇게 연약한 어르신을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강당한 침묵. 무거운 침묵.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현숙은 그 침묵 속에 갇혔다. 귀가 먹먹했다. 심장 소리만 쿵쿵 들렸다.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시선이 칼날처럼 등을 찔렀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리고 술렁임, 속삭임, 손가락질, 모든 시선이 현숙에게 쏠렸다. 경멸, 조롱, 공포, 뒤섞인 눈빛들. 현숙은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이건,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떨렸다. 말이 떨렸다. 목이 메었다. 조작입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미 판결은 내려진 뒤였다. 유죄. 현숙은 주변을 둘러봤다.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 그들의 눈빛.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동정도 없었다. 오히려 혐오. 민준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어제 자신에게 호소하던 현숙의 절박한 얼굴. 영상 속 충격적인 모습. 원장의 단호한 표정. 그 사이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침묵했다. 그 침묵. 현숙에게는 사형 선고였다. 말 한마디면 됐다. 현숙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한 사람의 침묵은 얼마나 큰 악에 동조하는 것인가. 침묵은 방관이고 방관은 공범이다. 현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완벽하게 짜인 덕. 그 안에서 그녀는 그저 숨막히는 고통을 견뎌야 했다. 원장이 선언했다. 김현숙 선생, 오늘부로 해고합니다. 해고. 20년. 순식간에 무너졌다. 현숙은 비틀거리며 강당을 나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간신히 걸었다. 복도, 텅 빈 복도, 발소리만 울렸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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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물건을 챙겼다. 낡은 가방에 20년의 세월을 우겨 넣었다. 사진 한 장, 노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손때 묻은 물컵, 작은 화분, 그게 전부였다. 사물함을 닫았다. 쾅, 마지막 소리. 그녀는 요양원 밖으로 나왔다. 빗속, 그녀의 짐이 바닥에 내던져졌다. 쓰레기처럼, 20년이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현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비를 맞으며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 허탈함? 배신감?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화를 낼 자격이 있나? 자신도 과거 누군가를 실망시켰을 테니까.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때도 무력했고 지금도 무력하다. 인간은 왜 같은 무력감을 반복하는 걸까? 배우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운명인 걸까? 빗속에서 현숙은 왼손 약지를 만졌다. 어머니의 반지. 차가웠다. 비에 젖어 더 차가워졌다. 은빛이 빗물에 흐릿해졌다. 어머니, 저 또 실패했어요. 또 지키지 못했어요. 진실을 향한 손길은 어떻게 가장 추악한 거짓으로 더럽혀지는가? 세상이 그녀를 버렸다. 노인 학대. 그 낙인이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았다. 현숙의 성실함을 칭찬하던 이웃들. 이제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수군거렸다. 손가락질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노인 학대했다던데. 무섭다 진짜. 현숙은 집에 틀어박혔다. 텅 빈 방.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 커튼을 쳤다. 밖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10수년 전 어머니의 마른 손이 떠올랐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 산소호흡기. 삐, 삐, 삐. 규칙적인 소리. 그때도 무력했다. 돈이 없어서 더 좋은 약 한 번 써드리지 못했다. 더 나은 병원에 모시지 못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딸아, 괜찮다.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어머니는 떠나셨다. 현숙은 남았다. 죄책감과 함께. 그리고 지금 또다시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과거의 무력감과 현재의 절망이 뒤섞였다. 그녀를 집어삼켰다. 10수년 전 어머니 병상 앞에서 느꼈던 그 무력함.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지금도 똑같구나. 세월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무력하다. 인간은 왜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가? 배우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이게 내 한계인 걸까?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포기하는 게 현명한 걸까? 숨이 막혔다. 이제 끝인가?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왼손 약지의 반지를 만졌다. 빼려고 했다. 과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손가락을 돌렸다. 하지만 빠지지 않았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다. 끊을 수 없었다. 과거는 나의 일부니까. 어머니는 나의 일부니까. 월세 독촉장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붉은 글씨, 경고, 최종 통보. 현숙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창밖에서 부르릉, 엔진 소리, 낯선 소리, 이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 중후한 엔진음. 현숙은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고급차, 빛나는 차체, 번호판도 특별했다. 누구지? 현숙은 몸을 숨겼다. 커튼 뒤로. 혹시 원장이 보낸 사람? 협박하러 온 건가? 핸드폰이 울렸다. 띠리링. 낯선 번호. 현숙은 주저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띠리링. 띠리링.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현숙 선생님. 낯선 남자 목소리. 차분하고 정중했다. 나이 든 목소리. 하지만 힘이 있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그랜드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편입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뚝. 현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혼란스러웠다. 누구지? 무슨 일이지? 하지만 묘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이미 잃을 게 없었으니까. 더 나빠질 것도 없었으니까. 오후 3시 그랜드 호텔. 현숙은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로비에 들어섰다. 샹들리에. 수십 개의 크리스털. 빛이 반짝였다. 대리석 바닥. 구두 소리가 울렸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그녀의 낡은 옷이 초라해 보였다. 주눅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20층, 30층, 40층. 숫자가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스카이라운지. 전망.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남산타워. 한강. 빌딩 숲. 현숙은 잠시 멈춰섰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멀게 느껴졌다. 저 세상은 나와 다른 세상이구나. 손 닿지 않는 세상,
김현숙 선생님. 목소리. 현숙은 고개를 돌렸다. 창가 자리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아니, 노인? 현숙은 눈을 의심했다. 302호의 할아버지. 이름 없는 할아버지. 침대에 누워있던 그 노인. 하지만 지금 그는 전혀 달랐다. 잘 다려진 와이셔츠, 단정한 넥타이, 온화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빛. 병든 노인이 아니었다. 권력자의 눈빛. 앉으시죠. 현숙은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왜 날 불렀지? 노인이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따뜻한 미소. 저를 기억하십니까? 302호. 네. 김 선생은 저를 잘 돌봐주셨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다. 제 이름은 이영진입니다. 이영진. 현숙의 눈이 커졌다. 숨이 멎었다. 이영진 회장. 대한민국 제약업계의 살아있는 신화. 모를 리 없었다. 뉴스에서 본 얼굴. 재계 순위. 기부 소식. 하지만 왜 그가 요양원에? 왜 나를? 놀라셨군요. 회장이 웃었다. 제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궁금하시겠죠.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병상에 누워서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다. 먼 곳을 응시했다. 모두가 제 재산을 보고 아첨하거나 귀찮아하며 저를 방치했죠.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죽나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현숙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김 선생은 달랐습니다. 회장이 현숙을 똑바로 봤다. 당신은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했어요. 그가 잠시 멈췄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으로, 환자가 아니라 어른으로. 그 진심 제가 기억합니다. 현숙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진심, 누군가 알아준 것. 20년, 처음이었다. 저는 신분을 숨기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다. 제 회사가 만든 약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상의 밑바닥이 어떻게 썩어가는지 보고 싶었죠.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봤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원장의 비리, 불법 임상시험, 노인들을 실험용 쥐처럼 쓰는 괴물들을. 현숙은 숨을 죽였다. 김 선생, 당신이 억울하게 당한 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다. 두꺼운 서류, 조작된 CCTV, 모함, 해고, 모든 것을. 현숙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 알고 있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믿어주고 있었다. 눈물이 맺혔다. 참았다. 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 저 괴물들을 사냥할 시간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다. 김 선생,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저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현숙은 회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 진심이 담겨 있었다. 거짓이 없었다. 하지만 현숙은 망설였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요양보호사였을 뿐이에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단호했다. 당신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서류를 가리켰다. 20년간 묵묵히 일한 사람입니다. 노인들을 가족처럼 돌본 사람입니다. 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회장의 말. 현숙은 왼손 약지를 만졌다. 어머니의 반지.
은빛이 햇살에 반짝였다. 어머니라면 뭐라 하셨을까? 딸아, 내가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가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라.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현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최고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현숙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한 방울, 두 방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빛을 발견했다. 구원이 왔다.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어머니가 보내주신 걸까? 현숙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발을 내디뎠다는 것,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녀의 손에 들린 진실의 조각은 구원의 열쇠가 될까? 아니면 파멸의 방아쇠가 될까? 빗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끝없이 쏟아지는 비, 우두둑, 우두둑. 다음 날도 비가 내렸다. 현숙은 작정한 듯 최민준을 기다렸다. 아버지를 잃은 그의 슬픔, 그 의심, 과거 어머니를 떠나보낸 자신의 죄책감과 겹쳐 보였다. 같은 무력감, 같은 후회.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증거가 있다. 민준이 요양원에 들어섰다. 우산을 접었다.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현숙은 다가갔다. 선생님,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잠을 못 잔 흔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숙은 휴대폰을 꺼내 어제 찍은 사진을 보였다. 약 상자, 조잡한 스티커, 정체불명의 라벨. 아버님께 투약된 약이 이상합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단서가 될지도 몰라요. 민주는 사진을 봤다. 화면을 확대했다.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잠시 침묵.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차가워졌다. 얼어붙었다. 제가 뭘 믿고.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경계하는 눈빛. 현숙은 알았다. 이미 원장에게 무언가 들었구나. 회유당했거나 협박당했거나. 민준의 움츠러든 어깨, 떨리는 손,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두려움.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진실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현숙은 한 발 더 다가갔다. 선생님, 아버님의 죽음이. 그만하세요. 민준이 손을 들어 막았다. 뒷걸음질 쳤다. 괜히 분란 만들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떨림도 섞여 있었다. 분노, 아니 두려움. 현숙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불신. 그가 자신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거였다. 믿으면 싸워야 하니까. 싸우면 다칠 수 있으니까. 잃을 게 있으니까. 현숙은 이해했다. 하지만 아팠다. 민준이 돌아섰다. 발소리, 멀어지는 발소리.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현숙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또다시 혼자구나. 그 대화를 누군가 듣고 있었다. 박 여사, 원장의 눈이자 귀였던 여자.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그녀는 모든 것을 봤다. 현숙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것까지, 사진까지. 박 여사는 즉시 원장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원장의 목소리. 박 여사가 들어가 모든 것을 고했다. 현숙이 최민준에게 약 상자 사진을. 원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비릿한 미소. 입꼬리만 올라갔다. 눈은 차가웠다. 쥐새끼가 발악을 하는군.
그는 의자를 돌렸다. 창밖을 내다봤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이럴 줄 알고 준비해뒀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톡, 톡, 톡. 규칙적인 소리, 계산하는 소리. 그날 오후 요양원의 모든 것이 멈춰섰다. 원장이 전 직원을 강당에 소집했다. 긴급 공지. 현숙도 그 안에 있었다. 무슨 일이지?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주변 동료들도 웅성거렸다. 무슨 일이래? 갑자기 왜? 원장이 단상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았다. 피드백 소리. 비. 여러분.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무겁고 비통한 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다. CCTV 영상.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302호. 침대 시트를 가는 장면. 현숙이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다. 일상적인 장면. 하지만 화면이 느려졌다. 슬로우 모션. 각도가 바뀌었다. 편집된 화면. 현숙의 손이 할아버지를 거칠게 잡아 끄는 것처럼 보였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진 것처럼 보였다. 현숙의 숨이 막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조작이다. 원장이 헛기침을 했다. 에헴. 비통한 표정. 연기였다. 완벽한 연기. 저는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까지 붉혔다. 가장 헌신적인 줄 알았던 김현숙 선생이 그가 화면을 가리켰다. 떨리는 손으로. 뒤로는 이렇게 연약한 어르신을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강당안. 침묵. 무거운 침묵.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현숙은 그 침묵 속에 갇혔다. 귀가 먹먹했다. 심장 소리만 쿵쿵 들렸다.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시선이 칼날처럼 등을 찔렀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리고 술렁임, 속삭임, 손가락질, 모든 시선이 현숙에게 쏠렸다. 경멸, 조롱, 공포, 뒤섞인 눈빛들. 현숙은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이건.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떨렸다. 말이 떨렸다. 목이 메었다. 조작입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미 판결은 내려진 뒤였다. 유죄. 현숙은 주변을 둘러봤다.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 그들의 눈빛.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동정도 없었다. 오히려 혐오. 민준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어제 자신에게 호소하던 현숙의 절박한 얼굴. 영상 속 충격적인 모습. 원장의 단호한 표정. 그 사이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침묵했다. 그 침묵. 현숙에게는 사형 선고였다. 말 한마디면 됐다. 현숙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한 사람의 침묵은 얼마나 큰 악에 동조하는 것인가. 침묵은 방관이고 방관은 공범이다. 현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완벽하게 짜인 덕. 그 안에서 그녀는 그저 숨막히는 고통을 견뎌야 했다. 원장이 선언했다. 김현숙 선생, 오늘부로 해고합니다. 해고. 20년. 순식간에 무너졌다. 현숙은 비틀거리며 강당을 나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간신히 걸었다. 복도, 텅 빈 복도, 발소리만 울렸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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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물건을 챙겼다. 낡은 가방에 20년의 세월을 우겨 넣었다. 사진 한 장,
노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손때 묻은 물컵, 작은 화분. 그게 전부였다. 사물함을 닫았다. 쾅! 마지막 소리. 그녀는 요양원 밖으로 나왔다. 빗속. 그녀의 짐이 바닥에 내던져졌다. 쓰레기처럼. 20년이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현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비를 맞으며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 허탈함? 배신감?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화를 낼 자격이 있나? 자신도 과거 누군가를 실망시켰을 테니까.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때도 무력했고 지금도 무력하다. 인간은 왜 같은 무력감을 반복하는 걸까? 배우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운명인 걸까? 빗속에서 현숙은 왼손 약지를 만졌다. 어머니의 반지. 차가웠다. 비에 젖어 더 차가워졌다. 은빛이 빗물에 흐릿해졌다. 어머니, 저 또 실패했어요. 또 지키지 못했어요. 진실을 향한 손길은 어떻게 가장 추악한 거짓으로 더럽혀지는가? 세상이 그녀를 버렸다. 노인 학대. 그 낙인이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았다. 현숙의 성실함을 칭찬하던 이웃들. 이제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수군거렸다. 손가락질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노인 학대했다던데. 무섭다 진짜. 현숙은 집에 틀어박혔다. 텅 빈 방.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 커튼을 쳤다. 밖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10수년 전 어머니의 마른 손이 떠올랐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 산소호흡기. 비, 비, 비. 규칙적인 소리. 그때도 무력했다. 돈이 없어서 더 좋은 약 한 번 써드리지 못했다. 더 나은 병원에 모시지 못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딸아, 괜찮다.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어머니는 떠나셨다. 현숙은 남았다. 죄책감과 함께. 그리고 지금 또다시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과거의 무력감과 현재의 절망이 뒤섞였다. 그녀를 집어삼켰다. 10수년 전 어머니 병상 앞에서 느꼈던 그 무력함.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지금도 똑같구나. 세월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무력하다. 인간은 왜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가? 배우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이게 내 한계인 걸까?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포기하는 게 현명한 걸까? 숨이 막혔다. 이제 끝인가?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왼손 약지의 반지를 만졌다. 빼려고 했다. 과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손가락을 돌렸다. 하지만 빠지지 않았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다. 끊을 수 없었다. 과거는 나의 일부니까. 어머니는 나의 일부니까. 월세 독촉장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붉은 글씨, 경고, 최종 통보. 현숙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창밖에서 부르릉, 엔진 소리, 낯선 소리, 이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 중후한 엔진음. 현숙은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고급차, 빛나는 차체, 번호판도 특별했다. 누구지? 현숙은 몸을 숨겼다. 커튼 뒤로
혹시 원장이 보낸 사람? 협박하러 온 건가? 핸드폰이 울렸다. 띠리링. 낯선 번호. 현숙은 주저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띠리링. 띠리링.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현숙 선생님. 낯선 남자 목소리. 차분하고 정중했다. 나이 든 목소리. 하지만 힘이 있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그랜드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편입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현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혼란스러웠다. 누구지? 무슨 일이지? 하지만 묘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이미 잃을 게 없었으니까. 더 나빠질 것도 없었으니까. 오후 3시 그랜드 호텔. 현숙은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로비에 들어섰다. 샹들리에 수십 개의 크리스털, 빛이 반짝였다. 대리석 바닥, 구두 소리가 울렸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그녀의 낡은 옷이 초라해 보였다. 주눅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20층, 30층, 40층, 숫자가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스카이라운지, 전망,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남산타워, 한강, 빌딩 숲. 현숙은 잠시 멈춰섰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멀게 느껴졌다. 저 세상은 나와 다른 세상이구나. 손 닿지 않는 세상. 김현숙 선생님. 목소리. 현숙은 고개를 돌렸다. 창가 자리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아니, 노인? 현숙은 눈을 의심했다. 302호의 할아버지. 이름 없는 할아버지. 침대에 누워있던 그 노인. 하지만 지금 그는 전혀 달랐다. 잘 다려진 와이셔츠, 단정한 넥타이, 온화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빛. 병든 노인이 아니었다. 권력자의 눈빛. 앉으시죠. 현숙은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왜 날 불렀지? 노인이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따뜻한 미소. 저를 기억하십니까? 302호. 네. 김 선생은 저를 잘 돌봐주셨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다. 제 이름은 이영진입니다. 이영진. 현숙의 눈이 커졌다. 숨이 멎었다. 이영진 회장. 대한민국 제약업계에 살아있는 신화. 모를 리 없었다. 뉴스에서 본 얼굴. 재계 순위. 기부 소식. 하지만 왜 그가 요양원에? 왜 나를? 놀라셨군요. 회장이 웃었다. 제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궁금하시겠죠.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병상에 누워서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다. 먼 곳을 응시했다. 모두가 제 재산을 보고 아첨하거나 귀찮아하며 저를 방치했죠.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죽나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현숙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김 선생은 달랐습니다. 회장이 현숙을 똑바로 봤다. 당신은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했어요. 그가 잠시 멈췄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으로, 환자가 아니라 어른으로. 그 진심 제가 기억합니다. 현숙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진심,
누군가 알아준 것. 20년. 처음이었다. 저는 신분을 숨기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다. 제 회사가 만든 약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상의 밑바닥이 어떻게 썩어가는지 보고 싶었죠.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봤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원장의 비리, 불법 임상시험, 노인들을 실험용 쥐처럼 쓰는 괴물들을. 현숙은 숨을 죽였다. 김 선생, 당신이 억울하게 당한 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다. 두꺼운 서류, 조작된 CCTV, 모함, 해고, 모든 것을. 현숙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 알고 있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믿어주고 있었다. 눈물이 맺혔다. 참았다. 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 저 괴물들을 사냥할 시간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다. 김 선생,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저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현숙은 회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 진심이 담겨 있었다. 거짓이 없었다. 하지만 현숙은 망설였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요양보호사였을 뿐이에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단호했다. 당신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서류를 가리켰다. 20년간 묵묵히 일한 사람입니다. 노인들을 가족처럼 돌본 사람입니다. 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회장의 말. 현숙은 왼손 약지를 만졌다. 어머니의 반지. 은빛이 햇살에 반짝였다. 어머니라면 뭐라 하셨을까? 딸아, 내가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가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라.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현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최고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현숙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한 방울, 두 방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빛을 발견했다. 구원이 왔다.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어머니가 보내주신 걸까? 현숙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하겠습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회장이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현숙에게 밀었다. 이것들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변호사들이 준비했습니다. 김 선생의 억울함을 풀고 원장의 범죄를 밝힐 증거들입니다. 현숙은 서류를 펼쳤다. 페이퍼 컴퍼니 등기부등본, 불법 약물 유통 거래 내역, 계좌 추적 자료, 비자금 증거.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빨리. 놀라셨죠? 회장이 웃었다. 제가 그곳에 누워 있는 동안 제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현숙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왜 이제야? 타이밍입니다. 회장이 말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증거를 인멸합니다. 적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증언할 사람, 내부를 아는 사람, 진심을 가진 사람. 현숙은 이해했다. 자신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구나. 최민준 씨도 필요합니다. 현숙이 말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기록이 있을 겁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 편이 되면 원장의 숨통을 끊을 수 있습니다. 현숙은 민준을 떠올렸다. 강당에서 침묵하던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설득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현숙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그도 진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려울 뿐입니다. 당신이 그 두려움을 깨줘야 합니다. 현숙은 반지를 만졌다. 어머니,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요. 이번엔 끝까지 가겠어요. 법이 지키지 못한 사람을 누가 지켜야 하나? 현숙은 답을 몰랐다. 그저 외면할 수 없었을 뿐. 하지만 이제 함께 싸울 사람이 생겼다. 혼자가 아니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게 증명되는가? 이영진 회장의 세상은 속도와 힘으로 움직였다. 현숙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정의 구현팀의 핵심 멤버, 변호사 사무실, 60층 고층 빌딩, 유리로 된 회의실. 현숙은 그 안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3명의 변호사, 양복을 입은 날카로운 눈빛의 사람들, 노트북을 펼쳤다. 녹음기를 켰다. 김현숙 선생님, 20년간의 기억을 최대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현숙은 입을 열었다. 처음엔 떨렸다. 목소리가 작았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안정됐다. 20년. 그녀의 기억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비리의 지도를 그리는 나침반이었다. 어느 노인에게 어떤 약이 투여됐는지, 언제부터 이상한 약 상자가 들어왔는지, 원장이 누구와 만났는지, 돈 봉투를 주고받는 걸 목격한 적, 서류를 급히 숨기는 모습, 모든 것을 기억했다. 변호사들이 빠르게 메모했다. 키보드 소리, 타닥타닥타닥. 증거가 쌓여갔다. 훌륭합니다, 선생님. 변호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생님의 증언은 결정적입니다. 현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렸다. 해냈다. 자신의 기억이 무기가 됐다. 20년이 헛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현숙은 회장과 마주 앉았다. 차를 마셨다. 따뜻한 녹차. 향이 좋았다. 최민준 씨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현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기록이 원장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열쇠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는 아직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숙은 결심했다.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호소가 아니라 증거로, 진심으로. 사흘 후 현숙은 민준을 다시 만났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 창가. 민준은 수척해져 있었다.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다. 현숙은 그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도 괴로워하고 있구나. 양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선생님. 현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피곤한 눈빛. 왜 또? 들어만 주세요. 현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 원장의 페이퍼 컴퍼니 등기부등본. 불법 약물 유통업체 거래 내역. 비자금 계좌 추적. 테이블 위에 펼쳤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이건. 그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님께 투약된 약의 출처입니다. 현숙이 말했다. 원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페이퍼 컴퍼니, 그와 연결된 불법 약물 유통업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넘겼다. 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
현숙은 그를 지켜봤다. 민준의 손가락이 떨렸다. 서류를 쥔 손에 핏줄이 섰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것 같았다. 분노, 슬픔, 아니면 후회? 현숙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울고 있는 걸까? 아니, 참고 있는 거였다. 소리 내지 않고 우는 사람.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목소리 없는 울음. 저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날 강당에서 선생님을 믿어야 했는데 침묵했습니다. 알아요. 현숙이 말했다. 당신도 두려웠겠죠.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날 당신이 침묵했을 때 난 당신을 원망했어요. 민준이 눈을 감았다. 고통스러운 표정. 하지만 이제 알아요. 현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당신도 혼자였죠. 두려웠죠. 하지만 이젠 달라요. 그녀가 서류를 가리켰다. 우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싸울 수 있어요. 이영진 회장님이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변호사들이 함께 합니다. 오랜 침묵. 민주는 눈을 떴다. 붉어진 눈.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현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기록. 그게 필요합니다. 아버님은 진실을 원하셨어요. 당신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셨어요. 민주는 현숙을 바라봤다. 오랜 시간.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다이어리. 결심한 눈빛. 가져오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갔다. 빈집. 아버지가 떠난 뒤. 텅 빈 집. 거실을 지나 아버지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삐걱. 아버지 냄새가 났다. 약 냄새. 노인 냄새. 낡은 장롱. 깊숙한 곳. 먼지가 쌓인 상자. 그 안에서 다이어리를 꺼냈다. 아버지의 손때 묻은 다이어리. 표지가 낡았다. 투약 일지. 펼쳤다. 아버지의 손글씨. 떨리는 글씨. 1월 15일. 낯선 주사. 팔에 붉은 반점. 1월 20일. 어지러움. 걸을 수 없음. 2월 3일. 간호사가 입 막으라 했음. 누구에게? 2월 15일. 몸이 너무 아프다. 이게 맞는 치료인가? 2월 25일.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증거를 남긴다. 이 약은 이상하다. 3월 5일. 민준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프지만 기록해야 한다. 너를 위해. 민준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다이어리 위에 번졌다. 글씨가 번졌다. 아버지. 아버지는 알고 계셨구나. 자신의 몸으로 기록을 남기셨구나. 아들을 위해. 진실을 위해. 고통 속에서도 민주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이제 제가 끝내겠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싸움, 제가 끝내겠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현숙을 만났다. 같은 카페, 같은 자리, 다이어리를 건넸다. 아버지가 남기신 겁니다. 현숙은 다이어리를 받았다. 조심스럽게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다. 떨리는 글씨, 고통 속에서 쓴 글씨, 하지만 또렷했다. 진실을 향한 의지, 한 장 한 장 넘겼다. 날짜별로, 증상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민준을 봤다. 당신의 아버지는 용감한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함께 싸웁시다. 현숙이 손을 내밀었다. 민준이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두 사람의 손, 상처 입은 두 영혼.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동맹, 마침내 시작됐다. 죄책감은 어떻게 용기를 가로막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 벽을 넘게 하는가? 뉴스 오프닝 음악. 날카롭고 긴박한 띠리리링, 띠리리링. 이영진 회장이 섭외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 날카롭고 집요한 사람. 30년 경력. 수많은 비리를 폭로한 사람. 민준의 투약 일지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일지 속 약물 성분을 분석했다.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결과가 나왔다.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불법 의약품. 원장은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말 못하는 노인들을 실험용 쥐처럼 이용했다. 첫 번째 폭탄. 황금 시간대 뉴스 프로그램. 저녁 9시. 전국이 TV 앞에 모였다. 화면에 자막이 떴다. 요양원 노인 대상 불법 임상시험 의혹. 붉은 글씨. 굵은 글씨. 앵커의 목소리. 무겁고 단호했다.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모자이크 처리된 현숙. 인터뷰 영상. 저는 20년간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현숙의 목소리. 떨렸지만 또렷했다. 노인분들을 가족처럼 돌봤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그분들을 실험 대상으로 썼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민준. 아버지를 잃은 아들. 정장 차림. 하지만 눈은 붉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이 다이어리를 남기셨습니다. 카메라가 다이어리를 클로즈업했다. 떨리는 글씨. 고통의 기록. 한 장 한 장. 화면에 떴다. 민준의 목소리에 울분이 섞였다. 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싸우셨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 같은 아들을 위해. 시청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전국 방방곡곡. 인터넷이 폭발했다. 댓글. 분노. 공분. 이게 나라냐? 원장 구속해라. 노인들한테 이럴 수가. 요양원 전화는 불통이 됐다.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끊임없이 울렸다. 게시판은 원장을 비난하는 글로 마비됐다. 조회수가 치솟았다.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원장은 당황했다. TV를 껐다.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쿵. 하지만 아직 믿는 구석이 있었다. 수년간 돈과 향응으로 관리해온 사람들, 지역 정치인, 언론사 간부, 검찰 인맥. 그는 즉시 움직였다. 전화를 걸었다. 1명, 2명, 3명. 이거 다 저것들이 꾸민 음모야.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였다. 돈에 미친 것들이라고. 치매 걸린 노인 재산 노리는 거라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자본을 쏟아부었다. 수억 원, 뇌물, 향응, 협박, 회유, 반격 준비. 방송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 일면.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 치매 노인 재산 노린 파렴치한 꽃뱀과 아들. 사진까지 실렸다. 현숙의 사진. 민준의 사진. 기사는 현숙을 꽃뱀으로, 민준을 불효자로 매도했다. 이영진 회장을 치매 걸린 노인으로 묘사했다. 현숙이 회장을 유혹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민준이 아버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생사람 잡는다고. 원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인터뷰 영상. 지역방송.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눈물까지 흘렸다. 연기였다. 완벽한 연기. 20년간 믿었던 직원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동정심을 유발했다. 노인분들을 가족처럼 돌봤는데 이렇게 모함을 받다니. 대중은 흔들렸다. 어제 원장을 비난하던 사람들, 오늘은 현숙을 비난했다. 진실은 순식간에 추악한 스캔들로 뒤바뀌었다. 자극적인 양념. 사람들은 진실의 무게보다 스캔들의 재미에 더 열광했다. 댓글이 바뀌었다. 꽃뱀 역겹네.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 불쌍한 원장님. 원장은 생각했다. 가난했던 과거.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 쪽방촌. 한평. 온 가족이 그 안에서 살았다. 돈이 없으면 인간도 아니라는 걸 배웠다. 밥을 굶었다. 학교에 가지 못했다. 친구들이 놀렸다. 거지 새끼.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다. 그 수치, 그 굴욕.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돈으로 잰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복수하기 위해서. 과거의 자신을 짓밟았던 세상에 대한 복수, 가난을 조롱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진실도 바꿀 수 있다. 돈이면 사람도 바꿀 수 있다. 원장은 확신했다. 현숙은 집에서 뉴스를 봤다. 화면 속 자신. 꽃뱀. 그 단어가 자막으로 떴다. 숨이 막혔다. 핸드폰을 들었다. 댓글창을 봤다. 스크롤을 내렸다. 역겨운 년. 돈밖에 모르는 인간. 불쌍한 회장님. 늙은이 유혹하는 게 직업이냐? 손가락이 떨렸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볼 수 없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진실은 얼마나 쉽게 더럽혀질 수 있는가? 대중의 분노는 얼마나 쉽게 방향을 바꾸는가? 세상은 잔인할 정도로 빨리 돌아섰다. 원장이 뿌린 가짜 뉴스, 자극적인 양념처럼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진실의 무게보다 스캔들의 재미에 더 열광했다. 현숙의 집 앞. 유튜버들이 진을 쳤다. 카메라를 들고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삼각대를 세웠다. 김현숙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회장님 재산 얼마나 노리셨어요? 양심도 없습니까? 꽃뱀 맞습니까? 현숙은 커튼을 쳤다. 밖을 볼 수 없었다. 창문에 카메라 렌즈가 보였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민준의 회사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불효자를 왜 고용하고 있습니까? 당장 해고하세요. 민준은 회사에서 사직 압박을 받았다. 상사가 불렀다. 최 대리, 이거 곤란한데. 난처한 표정. 회사 이미지 때문에라도. 민준은 알았다. 그만두라는 뜻. 더 큰 위기는 내부에서 왔다. 이영진 회장의 회사. 임원 회의실. 고급 가죽 의자. 긴 테이블. 회장의 자식들이 들이닥쳤다. 문을 박차고 쿵. 아버님. 큰아들의 목소리. 날카롭고 공격적이었다. 50대 중반. 명품 양복. 제정신이세요? 저런 여자 때문에 평생 쌓아 올린 명예를 다 버리실 겁니까? 둘째 딸도 거들었다. 40대 후반. 명품 핸드백.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셋째 아들까지. 상속받을 재산 생각 안 하세요? 이러다 회사 망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들에게 정의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회사의 주가, 자신들의 평판, 상속받을 재산. 그것만이 중요했다. 회장은 자식들을 바라봤다. 차갑게 식은 눈빛. 평생 처음으로 깊은 환멸을 느꼈다. 내가 이들을 위해 일했구나. 하지만 이들은 나를 보지 않는다. 돈만 본다. 나가시오. 회장의 목소리. 낮고 단호했다. 아버님,
큰아들이 소리쳤다. 나가라고 했소. 회장이 책상을 쳤다. 쿵. 자식들이 움찔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러시면 유원장 바꾸겠습니다. 둘째 딸이 협박했다. 회장은 웃었다. 비웃었다. 그래, 바꾸시오. 어차피 한 푼도 안 줄 생각이니까.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가시오.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겠소. 자식들이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회장은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높은 빌딩, 구름, 하늘.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를 나눈 것만으로 가족인가? 아니면 진심을 나눈 것이 가족인가? 김현숙. 그녀가 더 가족 같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은 통했다. 현숙은 방 안에 틀어박혔다. 사람들의 비난보다 더 무서운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다. 내가 정말 괜한 짓을 한 걸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나? 20년 묵묵히 살았잖아. 왜 굳이 나섰지? 욕심이었나? 회장님 재산이 탐났나? 아니다. 아니야. 하지만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과거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무력감. 다시 덮쳐왔다. 그때도 무력했고 지금도 무력하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현숙은 반지를 쥐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가요? 꽃뱀이라는 낙인 속에서 현숙은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라면 뭐라 하셨을까? 딸아, 내가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가거라. 그 목소리. 하지만 지금은 들리지 않았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침묵만 남았다. 사람들의 비난, 세상의 조롱,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모두 뒤섞였다. 미웠다. 원장이, 아니 세상이, 아니 나 자신이. 용서하고 싶었다. 아니, 용서가 아니라 잊고 싶었다. 잊을 수 있을까? 잊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미움을 붙잡고 사는 것도 지쳤다. 하지만 놓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띠리링. 현숙은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또 비난일 테니까. 또 욕일 테니까. 하지만 핸드폰은 계속 울렸다. 끈질기게 멈추지 않았다.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현숙은 결국 받았다. 여보세요? 김현숙 선생님. 민준의 목소리. 지쳐 있었지만 포기는 없었다. 괜찮으세요? 현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났다. 저도 힘듭니다. 민준이 말했다. 회사에서 사직하라고 합니다. 집 앞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SNS는 폭파했습니다. 침묵. 무거운 침묵. 하지만요. 민준의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그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진실은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하는 짐이라고요.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민준이 말했다.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 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선생님은 진심이라는 걸.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뚝. 현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눈물이 떨어졌다. 화면 위에 번졌다. 그 한마디.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현숙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현숙은 일어났다. 무릎이 떨렸지만 일어섰다. 커튼을 열었다. 밖에 유튜버들이 보였다. 카메라들, 마이크들. 그녀는 그들을 똑바로 봤다. 두렵지 않았다. 아니, 두려웠지만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진실은 무겁다. 하지만 누군가는 져야 한다. 그 짐을, 법이 지키지 못한 사람을 누가 지켜야 하나? 현숙은 묻고 또 물었다. 원장은 법의 틈새로 빠져나갔다. 그럼 나는 침묵해야 하나? 아니면 싸워야 하나? 현숙은 반지를 만졌다. 어머니, 이번엔 끝까지 가겠어요. 지지 않겠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겠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 무엇이 인간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가? 카메라 플래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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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죽처럼 터지는 소리. 끝없이 이영진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긴급 기자회견.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폭탄 선언과 함께 기자회견장, 서울 프레스센터, 100여 명의 기자, 수십 대의 카메라, 방송사 중계차, 스포트라이트, 뜨거운 조명, 단상에 오른 사람들, 현숙, 민준, 이영진 회장, 원장은 자택에서 TV를 켰다. 대형 화면, 코웃음을 쳤다. 어디 한번 발악해봐라.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랐다. 마이크를 잡은 현숙. 분노하지 않았다. 울부짖지 않았다. 담담하고 차분했다.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숙의 목소리. 장내가 조용해졌다. 웅성거림이 멈췄다. 과거 병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다. 돈이 없어서 더 좋은 약도 못 써드렸습니다. 더 나은 병원에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그 죄책감이 저를 요양원으로 이끌었습니다.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노인분들을 제 부모님처럼 돌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못해드린 것들을 그분들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멈췄다. 귀 기울였다. 저는 그저 저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더는 없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들의 마지막이 돈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존엄하게 떠나시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장내가 숙연해졌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들렸다. 카메라가 현숙을 클로즈업했다. 그녀의 얼굴, 주름진 손, 20년을 바친 손, 진심이 보였다. 현숙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민준이 올라갔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들었다. 제 아버지가 남기신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다이어리가 클로즈업 됐다. 떨리는 글씨, 고통의 흔적, 한 장 한 장, 화면에 떴다. 민준이 읽기 시작했다. 1월 15일, 낯선 주사, 팔에 붉은 반점, 목소리가 떨렸다. 1월 20일, 어지러움, 걸을 수 없음,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2월 3일, 간호사가 입 막으라 했음. 누구에게? 민준의 목소리에 울분이 섞였다. 2월 25일, 그가 멈췄다. 눈물이 차올랐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증거를 남긴다. 목이 메었다. 3월 5일, 민준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프지만 기록해야 한다. 너를 위해. 눈물이 떨어졌다. 다이어리 위에 장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기자들 사이에서 하느님, 이게 무슨... 여기자 한 명이 울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싸우셨습니다. 눈물을 닦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 같은 아들을 위해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처음엔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현숙 선생님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단호한 목소리. 아버지가 시작하신 싸움, 제가 끝내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이 일어섰다. 카메라 플래시 끝없이 터졌다. 마지막으로 이영진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온화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빛. 저를 치매 노인이라고 했죠?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치매 노인이라는 조롱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현숙은 그 순간을 지켜봤다. 나이와 병은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바닥에서 본 세상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회장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다. 치매 걸렸다고요? 좋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다. 여유 있는 미소. 하지만 제 눈은 당신들보다 더 정확하게 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세상을 봤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천천히. 모든 움직임이 느려졌다. 기자들의 숨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모두 멈춘 것 같았다. 회장의 손이 주머니에서 나왔다. USB, 작은 저장 장치.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폭탄이었다. 회장이 USB를 들어 올렸다. 천천히. 햇빛에 반짝였다. 그 순간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찰칵, 찰칵, 찰칵. 이것이 진실입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다. 계좌 내역, 거래 기록, 녹취록, 문자 메시지. 원장과 지역 정치인 사이에 오간 뇌물 장부입니다. 화면이 넘어갔다. 제약회사 임원과의 거래, 비자금 계좌, 페이퍼 컴퍼니. 모든 것이 명확했다. 반박할 수 없었다. 숫자, 날짜, 이름, 모두 명확했다. 장내가 술렁였다. 웅성웅성.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받아적기 시작했다. 노트북을 두드렸다. 타닥타닥타닥. 원장은 TV 앞에서 얼어붙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 딸그락. 화면 속 자신의 계좌번호, 자신의 이름, 자신의 서명.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회장이 마지막 말을 했다. 진실은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가 현숙과 민준을 봤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하는 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짐을 짊어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제 세상이 그들의 용기에 답할 차례입니다. 박수, 우레와 같은 박수. 기자들이 일어섰다. 1명, 2명, 10명. 모두 일어섰다. 카메라 플래시 끝없이 터졌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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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빛의 폭풍. 현숙은 그 빛 속에 서 있었다. 눈이 부셨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이 빛이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플래시는 비치자 심판이었다. 민준이 현숙의 손을 잡았다. 현숙도 그 손을 꽉 쥐었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기. 회장이 그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세 사람. 서로 다른 상처. 하지만 같은 진실. 함께 서 있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님, 앞으로 계획은? 김현숙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민준 씨, 아버님께 하고 싶은 말씀은? 하지만 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함께.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진실의 목소리 앞에서 거짓의 성벽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분노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대한민국이 뒤집어졌다. 요양원 게이트,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 뉴스, 신문, 인터넷, 온통 이 사건뿐이었다. 원장은 구속됐다. 기자회견 3일 후, 검찰이 움직였다. 영장이 발부됐다. 새벽 6시, 원장의 집, 똑똑똑, 문을 두드렸다. 검찰입니다. 문 여세요. 원장은 도망치려 했다. 뒷문으로. 하지만 이미 포위됐다. 수갑을 찼다. 철컥. 차가운 쇠. 고개를 숙인 모습. 카메라 플래시 세례. 찰칵 찰칵 찰칵. 원장님, 한 말씀 후회하십니까?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숙였다. 그와 결탁했던 모든 세력, 지역 정치인, 제약회사 임원, 불법 유통업자, 검찰 내부 협조자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줄줄이 구속, 재판정, 6개월 후 방청석은 10,000원이었다. 현숙도 그 안에 있었다. 민준 옆에, 회장 옆에,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했다. 오른손을 들었다.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현숙의 목소리 떨리지 않았다. 또렷했다. 20년간의 기억을 증언했다. 원장의 비리, 노인들의 고통, 조작된 CCTV, 모든 것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피고석의 원장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장 차림. 하지만 수갑을 찼다. 현숙은 그를 봤다. 미움이 올라올 줄 알았다. 하지만 허무함이었다.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것이 전부였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방망이를 들었다. 피고인 원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다. 쾅! 방망이 소리.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 민준이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싸움은 끝났어요. 현숙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위로. 재판이 끝나고 현숙은 법원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햇살. 얼굴에 닿는 햇빛.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느낌. 민준이 다가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현숙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요. 당신과 아버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회장도 함께였다. 지팡이를 짚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김 선생,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다. 새로운 요양원을 만들겠습니다. 제대로 된 요양원을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곳. 존엄이 지켜지는 곳. 현숙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물론입니다. 김 선생이 이사장입니다. 현숙은 숨이 멎었다. 저 같은 사람이 당신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1년 후 온정 요양원이 있던 자리, 절망의 땅 위에 희망의 건물이 세워졌다. 현숙의 집, 이름 그대로 따뜻하고 존엄한 집, 3층 건물, 넓은 정원, 휠체어 경사로, 밝은 조명,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기자들, 노인들, 가족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현숙. 그녀는 이사장으로서 단상에 섰다. 20년 만에 다시 선자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떨리지 않았다. 당당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현숙이 말했다. 20년의 세월, 명예, 평온, 일상,
그녀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민준을 봤다. 회장을 봤다. 방청석의 사람들을 봤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함께 싸우는 동지. 그리고 현숙이 왼손 약지를 만졌다. 어머니의 반지. 은빛이 햇살에 반짝였다. 과거를 치유하는 법.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현숙이 정원을 바라봤다. 하지만 제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시도록 제가 어머니께 못해드린 것들을 이곳 어르신들께 해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 현숙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휠체어를 탄 한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굽혔다.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췄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차가운 손.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현숙의 목소리, 부드러웠다. 여긴 이제 제 집이고 어머니의 집이에요. 편히 쉬세요. 아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따뜻한 미소.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현숙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한 방울, 두 방울.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 치유의 눈물. 현숙은 반지를 햇빛에 비춰봤다. 은빛,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다. 어머니의 손때, 현숙의 땀, 눈물. 모든 것이 이 작은 반지에 새겨져 있었다. 낡았지만 여전히 빛났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빛나게 할 수는 있다. 어머니,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켜낸 것들을, 제가 만든 것들을. 민준이 다가왔다. 법률 고문으로 합류했다. 선생님, 첫 입소자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입구로 향했다. 노인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휠체어, 지팡이, 보행기, 천천히.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한 분 한 분 현숙은 맞이했다. 허리를 굽혀 눈을 맞추며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여기가 이제 어르신의 집입니다. 정원, 햇살 가득한 정원.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벤치에, 그늘 아래, 꽃밭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처럼 맑은 웃음. 하하, 호호. 현숙은 그 소리를 들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 심판의 소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 회장이 현숙 옆에 섰다. 지팡이를 짚고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잘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현숙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일은 이제부터예요. 그녀는 정원을 바라봤다. 노인들, 웃음, 햇살, 꽃, 바람, 과거의 상처, 현재의 치유, 미래의 희망.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있었다. 현숙은 생각했다. 법이 지키지 못한 사람을 누가 지켜야 하나? 이제 알았다. 법 앞에 선 사람이,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복수의 끝은 허무가 아니라 안도였다. 그리고 그 안도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됐다. 고통을 통해 자신을 극복하고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다. 현숙은 반지를 만졌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과거를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가 아니라 받아들였어요. 과거는 제 일부니까. 그리고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미래를.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5월의 바람. 정원의 꽃들이 흔들렸다. 노란 꽃, 분홍 꽃, 하얀 꽃.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현숙은 눈을 감았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평온.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 죄책감이 아니라 평안. 무력감이 아니라 힘. 절망이 아니라 희망. 눈을 떴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파란 하늘. 새가 날았다. 자유롭게. 현숙도 자유로웠다. 과거의 족쇄에서, 죄책감의 무게에서 드디어 자유로웠다. 상처는 치유의 씨앗이 된다. 절망은 희망의 밑거름이 된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느리지만,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현숙은 다시 정원을 바라봤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흔들었다. 현숙도 손을 흔들었다. 미소 지으며 민준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봉사활동. 아이들이 노인들 곁에 앉았다.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 어린이와 노인. 시작과 끝. 하지만 이곳에선 모두가 같았다. 사람. 존엄한 사람. 회장이 현숙에게 말했다. 김 선생, 제가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회장이 정원을 바라봤다. 이곳을 만들었으니까요. 당신과 함께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했으니까요.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게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해가 기울었다. 저녁 노을, 붉은 하늘, 주황색 구름, 아름다웠다. 노인들이 정원에서 노을을 바라봤다. 현숙도, 민준도, 회장도 모두 함께 침묵 속에서 아름다움을 나눴다. 그날 밤, 현숙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요양원 3층, 이사장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반짝이는 별. 현숙은 반지를 빼냈다. 오랜만에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은빛, 낡았지만 여전히 빛났다. 어머니, 현숙이 중얼거렸다.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괜찮아요. 반지를 다시 끼웠다. 하지만 이번엔 무겁지 않았다. 가벼웠다. 창밖 별을 바라봤다. 어머니도 저 별 중 하나일까?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현숙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평온하게.